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146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재입니다. 저는 조욱인입니다. (2024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들 오늘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정우 씨 어떠셨어요? 저 소개도 안 해요 이제. 인재가면 언제 오나? 김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유독 좀 바쁘지 않으셨어요? 올해 제가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요. 또 또 터전을 춘천에 옮기고. 계시다가 인재로 발령 네. 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인재 생활에 또 적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적응이 되셨죠? 한 이제는 반년 됐나요? 그렇죠. 한 6개월 됐으니까. 네. 이제는 좀 정착을 하셨을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제 이제 바삭합니다. 인재 생활 좀 만족하십니까? 한번 오십시오 이제. 자꾸 오라고만 하시고 만족했냐는 그러니까요. 질문에는 말은 자꾸 돌리세요 항상.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제 참맛을. 인재 아는 척 좀 해주시겠다. 그럼요, 네. 기대가 되고 올 한 해를 좀 결산하자면은 뭐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이랄까 이럴 게 있었을까요? 좀 정신이 없었던 한 해인 것 같네요. 그래요? 그만큼 네. 좀 이슈가 많았나요? 그렇죠. 네, 오. 아주 제가 사실 인제 있으면서 인제 내부적인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오. 근데 뭐 거기 그- 시끄럽잖아. 거기도 거기 시끄러웠어요. 군수랑 군 의장이랑 좀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그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군 의장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그러니까. 오. 막 엄청 이거 일이 커지겠다 했는데 다음날 그게 그 시기예요? 그 전날이었습니다. 12이었군요 그게. 네. 그래서 하필. 의장이 본인이 야심차게 성명서를 냈는데 다 묻혔어요. 다 묻히지. 그 정도 인재 안에서도 모르시겠어요. 다들. 그럼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가 있었던 네. 한 해였고 국인 씨는요? 저야 뭐 올해 여전히 육아하면서 근데 이게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육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왜 그럴까 근데? 20대는 20kg로 가고 30대는 30kg로 가고 행님은 그런 건 지금 맞는 것 같아. 몇 킬로시죠? 저는 35kg. 어린이 보호구역을 좀 벗어나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 한 해 유독 더 좀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네.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으세요? 네, 그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너무 재미없게 네. 지내신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계절마다라도 어디 뭐 하다못해 제주도 정도라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작년에는 제주도도 한 2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주도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올해 저도 터전을 옮겨가지고 이사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게 올 사실 초였는데 큰일이었지. 네. 오보 삼성으로. 저 관설동에서 이제 일산동으로 맞아요. 일산 동민이 네. 되셔서 우리 운면 동전까지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주마등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스쳐 지나간 맞아요. 일들이 사실은. 맞아요. 또 저도 이사가 가물가물합니다. 워낙 큰 일이니까 네.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큰 일이라 잊어버리게 되는 네. 거지. 그거 하나가 있으니까 올해 뭐 이사했는데 어쨌든 뭐 어디 큰 돈 쓰고 이러면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여행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김축재정이었구나. 네. 완전 강원도정이었네. 네. 많이 졸라매서 많이 졸라매서. 내년에는 좀 적극 재정을 펼치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저는 뭐 저도 올해 그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봤네요. 한반도를 벗어나서 여권을 처음 발급해가지고 맞네. 일본 또 북해도를 다녀오기도 하고 말이죠. 삿포로를 또 경험하면서 아니 그리고 맞아요. 올해 독도도 다녀오셨잖아요. 독도도 다녀와서 제가 애국의 해를 보냈다. 아니 그러니까 오지 씨가 일본 갔다 온 뒤로 전 무슨 통신사인 줄 알았어. 일본의 문물을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엄청. 가보세요, 일단은. 아니 막 일본이 삿포로를 가보세요. 일본이 최고다 뭐는 일본이 역시 그리고 삿포로가- 내가 독도 갔잖아 바로 이어서 균형 맞췄잖아. 옅어졌을까봐. 태극기 열심히 들었다고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태극기 물결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풍경 장관은. 무엇보다 저는 아까 12 얘기하셨지만 참 12월이 길게 느껴졌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동감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와 12월 진짜 길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전 일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참 이슈가 많았는데
제가 어제 일부 방송에서는 이제 네. 한덕수가 탄핵이 되냐 마느냐 그랬는데 뭐 녹음하자마자 바로 됐고 맞아요. 뭐 지금 탄핵이 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부 이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가지고 이 종범들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 아 어디까지가 그래요. 대행까지 이제 몇 명, 대여섯 명 탄핵시키면은 우리 원주 출신 두 번째 대통령도 나오겠던데 지금 보니까. 근데 그 기반섭 장관도 곧 있으면 되지 않나 순서가? 그렇죠. 어. 환경부면 뭐 환경부도 네.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 멀진 생각보다. 않아요. 지정 생존자에서는 이제 꼴찌로 나오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는 그래도 한 중하위권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래도 파워가 있지 그래도 확실히 요새 보면 있는 것 같더라고 하는 그 행정들 보면은. 근데 왜 항상 이 원주 출신 대통령들은 내란과 이렇게 엮여 있는 겁니까?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하여간 현실판 지정 생존자를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대로 탄핵되면 어디까지 가는가? 뭐 지금 두근두근 하시는 국무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 얘기도 해봤고 네 뭐. 우리도 사실 잘 결산이 안 되네요. 올 한 해가.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어김없이 원주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24년 10대 뉴스 정리해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마침 기획하고 있는데 네. 원주 투데이에서 딱 써버렸더라고 이번 주 방송으로. 난 원래- 다음 주에 낼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냈어. 근데 10대 뉴스를. 왜 이렇게 빨리 내? 그러니까 한 주 빨리 그러니까, 냈더라고. 보통,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따라하는 것 같아. 좀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사실 뭐 같은 원주에 있으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꼽는 게. 그렇죠. 예. 그래도 좀 미묘하게 더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정치 이슈를 더 공격적으로 꼽았는데 원주 투데이는 약간 좋은 소식들 위주로 좀 꼽는 논조를 이어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광고를 안 받잖아요. 우리는 아니 뭐가 독립원로 광고 받아요. 안 오는 거지 받아요. 우리가 뭐 독립언론을 지향하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네, 내년 목표가 또 하나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2024년 원주를 돌아보다 그러면은 연말 결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 2024년 원주를 돌아보다. (2024년) 원주 10대 뉴스 저희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좀 나눠서 꼽아봤는데 10가지를 했는데 뭐 이슈가 뭐 정치, 사회 쪽이 좀 많고 네네. 문화 쪽도 좀 더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정치 분야 먼저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여소야대로 바뀐 시의회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쵸. 6월이었죠. 원주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분열하면서 의원 3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소야대가 무너지고 여소야대로 재편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13대 11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국민의힘이 2석 앞섰죠. 근데 3명이 탈당하면서 11대 10대 3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 석 차로 지금 제1당이 됐다. 물론 과반 정당은 아니에요. 여전히. 맞아요. 네. 조용기, 조용석, 김학배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이 세 분은 또 똘똘 뭉쳐가지고 제3교섭단체 맑은 정치 보수 연합. 저는 아직도 여기 줄임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수 연합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맑은 정치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 맑은 정치 보수 연합. 그래서 다당제가 됐다. 원주시의회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다당제로 구성이 되는 거는. 그렇죠. 우리 춘천시의회는 다당제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정의당이 이번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죠. 강원도에서 춘천시도. 처음 네, 지역구 깃발을 맞아요. 꽂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춘천도 많이 바뀌곤 있지만 네. 익숙하진 않습니다. 아 그 다당제 선배로서 또 춘천. 네. 아니 또 춘천에서 오래 지내셨으니까 네. 뭐 다당제의 좀 장점이 보입니까? 뭐 이런 균형추 역할 이런 게 보입니까? 거기도 네. 여소야대잖아요. 국민의힘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야말로 시의회랑 대판 싸우잖아. 시장이 그래서 맨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예산도 뭐. 다 제동 걸고 조례도 다 막 폐지하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시의회 중에 이제 뭐 시장이 뭐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있었네. 이번에. 그래서 뭐 네. 거부권도 때리고 뭐 그쵸, 그런 일도 있었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거기도 이제 여소야대 되면 힘들다라는 걸 좀 유감없이 보여줬던 것 같고 원주시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후반기부터 진행이 됐고 그게 이 원구성이 그래서 한 7월쯤 말이 돼 7월 초중순 돼서 좀 완료됐던 것 같아요. 네네. 원래는 딱 7월 1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죠. 그래서 진통을 좀 겪었는데 결국
지금 구성된 걸 보면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야당이 싹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의장은 맑은정치보수연합의 조용기, 그리고 부의장은 민주당의 광문근 의원 이렇게 구성됐고, 뭐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는 맑은정치보수연합, 문화도시위원회는 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는 맑은정치보수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윤리특별위원회도 민주당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길을 펴는 의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여당도 좀 그냥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한 석 차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네. 엄밀히 따져 11대 10이에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참 국민의힘의 이 원구성 전략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포기하듯이 사실 모든 걸 다 내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그 약간 하고. 초반에 이 원구성 초반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의장 선출에서부터 이게 본인의 불만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탈당파 3인의 출구를 열어주질 않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딱 그냥 막아버린 꼴이 됐고 강대강을 계속 이끌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결국 들기도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환호를 민주당은 뭐 어부질이죠. 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수당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인제 있잖아요. 네. 인제군 의회도 아 그래 인재 얘기 좀 해줘요. 비슷하거든요. 상황이. 인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지금? 인제가 이제 의원이 7명인데 7명. 한 명, 그러니까 지금 이춘만 의장은 의장이- 원래 민주당이었지만 그때 한번 싸우고 뭐 대파 그쵸 싸웠잖아. 구설수가 있어서 탈당을 했고 그래서 탈당해서. 무소속이고 지금 무소속 한 명. 네. 그 다음에 3명은 국힘, 국힘 3명은 세 명. 민주당. 야 3대 3. 3대 3이에요. 군수는 또 민주당이잖아. 군수는 민주당. 군수만 이상해졌네 거기는. 그죠. 네. 여대 야수였는데 갑자기 네. 군 의장이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사실 이번 후반기 원구성 할 때도 의장이랑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힘 의원들이 이제 보이콧하기도 하고. 아 어쨌든 이게 부결이 나니까 그쵸. 동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원래 부의장을 달라고 했었는데 부의장도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의장은 이춘만 의장이 하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민주당 출신들이 다 해먹는 거 그죠? 아니냐. 민주당이 다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이콧을 했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이게 강대강으로 갔을 때 해결이 참 안 돼요. 아, 그쵸. 그렇죠. 네. 원주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좀 양보하고 약간 이런 근데 겁니까? 정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보니까. 예.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타협된 거예요? 그냥 뭐 밀어붙였습니까?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그냥 그냥. 의장이랑 그냥 다 같이 민주당이랑. 그래서 그러니까 의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소속 의장이 캐스팅 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옛 친정을 좀 생각해 줬나? 그쵸. 결국엔 팔이 안으로 좀 굽었다. 아니 그거는 좀 비하인드가 아, 있는데 그래요? 야 국힘에서 사실 의장을 원했어. 너무 큰 걸 원했네. 아. 이거 이춘만이가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패착이다. 그래서 이춘만 의장의 생각으로는 아이거는 좀 좀 너무 더한데? 너무 올라오는데. 너무 넘었다 선을. 선 넘었는데 이거 좀 눌러줘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렸죠. 아니 네. 캐싱 보트한테 왜 그렇게 전략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이제 정치의 자존심이라는 그러니까. 게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올해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인기 끌었던 게 저 설경구 씨가 나왔던 돌풍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강원도 곳곳에서 이런 돌풍 드라마에 비견될 만한 수싸움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 올해 후반기 시군 의회는 뭐 제대로 된 굴러가는 데가 데를 한 번에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굴러간 데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좀. 두 달 동안 안 된 데도 있었고 저번에 뭐 어디야 홍천인가? 홍천. 끝까지 뭐 안 돼가지고 뭐 홍천, 횡성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이런 데 삭발하고 난리 났잖아요. 행성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설득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이 너무 자리 싸움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것도 있고 네. 복잡다단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원광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쵸. 이분이 또 정치력이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뭐 그쵸. 시의회랑 뭐 소통을 잘한다든지 막 이게 야당과의 소통을 좀 한다든지 여당하고도 지금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협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면은 더더욱 정치의 묘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지금 후반기 지켜본 바로는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민주당이 예상보다 그렇게 세게 나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맞아요. 그 손준기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했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뭐 갑자기 막 강경하게 나가진 않겠다. 뭐 다 이렇게 발목 잡진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상대로 민주당이 뭐 그렇게까지 뭐 예산을 줄줄 삭감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시정 4년 차 어떻게 보면 선거 앞도 이제 딱 결실을 맺어야 되는 해거든요. 이때 시의회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진전은 없어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아니 원구성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더 힘이 빠져 보이는 느낌이에요. 또 메가리가 없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도 이번에 연말 시위회 보면서 느낀기도 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여의도도 용산도 여소야대가 하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못 참고 내란을 저질러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수장이 되면 이런 문제가 맞아요. 벌어져요. 네. 수틀리면은 그냥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야. 선을 넘었고. 물론 원광 시장님도 마음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극단적 사례를 목도하셨으니까 좀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좀 원광수 시장이 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바뀌려면은 사실 우리가 3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번 기회 이번 기회. 이거 정말 이번 기회. 그러니까 이제 여소야대를 네. 이제 확고해 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해피한 그림을 그리려면은 재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법적 쌓고 예산 통과되고 사업 승인 받으려면은 협조해 줘야 되거든요. 시의회에서. 근데 그게 확실히 뭐 국정이든 이런 지방자치 쪽으로 그러니까 시나 군 단위로 내려오든 행정부의 수장은 이게 본인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막강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회와 어떤 협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약간 못 견뎌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우리 이웃 동네.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여기 좀 네. 껄끄러울 수도 있어서. 네. 아니면 또 춘천에 그 네. 육동환 시장님 초엘리트 아니십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한섭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차관급도 그렇죠. 하셨고 그렇죠. 평생 이제 고위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엘리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일단 시작하는 것도 자기는 아마 체급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시의회는 솔직히 저거 뭐 스펙도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그 뭐 말이 귀담아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뭐 중앙에서 몇백조 예산 그러니까, 가지고 놀았는데 여기서 좌지우지했었는데. 몇조 예산 이거 뭐 예산으로 보이겠어? 몇백억 몇십억 통과 안 시켜주고 이런 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 보이겠어. 그게. 그러니까 안 처음에 보이지. 시원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분이 여당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알게 모르게 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그렇게 집행부의 수장이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그런 걸 이제 내려놔야죠. 근데 정치는 다른 거니까. 그쵸. 소통 안 하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시의회와 협치하는 모습 강원도 전반적으로 다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야 오늘 10개 꼽아야 되는데 지금 첫 소식부터 얘기해갖고 자 두 번째도 정치예요. 이거 이거 뭐 안 꼽을 수가 없죠. 최측근 비리 의혹 터졌습니다. 원주천 게이트. 네네. 저희가 명명한 건데 원주천 게이트는 꼭 받아 쓰는 언론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7월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계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공사에 42억 규모 하도급 업체로 D건설이 선정됐습니다. 합자해서 D건설. 근데 이 D건설의 실질적 대표 A씨가 원광수 비서의 친형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측근의 가족인 셈이죠. 그래서 시장 측근 업체를 선정하고자 외압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졌었는데 특히 이 A씨는 공사 설계 변경 요구를 이 담당 공무원 B씨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탐정을 고용해서 B씨를 13차례에 걸쳐 감시하고 B씨가 업자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영화 같은 일을 벌였는데 결국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에 무고, 스토킹 처벌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거 판사가 내가 볼 때는 많이 봐준 것 같아. 왜냐면은 검찰은 5년을 구형했거든요. 3+5를 때렸단 말이야. 옛날에 무슨 대기업 총수들 받듯이 공식처럼.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좀 뒷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무슨 뭐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감형해줬다. 뭐 이렇게 판사가 접수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던데. 반성문도 많이 썼고. 아니 그 항상 대기업 네. 총수들 빠져나오는 게
그 경제 이바지하는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그것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는 도대체 우리 공익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하여간 웃긴다. 근데 댓글에 그렇게 써있던데 인간관계가 좋다고 뭐 X가 무슨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댓글 달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내가 자세히 안 봤어. 아무튼 뭐 터무니없다라는 네. 댓글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원주경찰서는 9월 30일에 원광수 시장 비서실, 총무과 정책실 또 정책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어요. 직권 남용 혐의를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원주시청의 심장부가 털렸습니다. 시장의 비서실이 압수수색. 이게 네. 정말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어요. 사실 뭐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네. 시장 비서실 핵심 비서실이니까. 정보들이 다 네.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시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공무원들이 뭐 소위 말해서 일을 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레임덕이 이제 본격화됐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냐면 이게 나 일하다가 잘못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막 수사 막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공무원 사회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보신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 시장 측근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좀 심란하지 않았을까.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게 있었어요. 원광수 시장 그 부임 약간 초기에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도 그것 때문에도 약간 그것도 판사가 90만 원. 그 작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90만 원. 모르겠다. 아무튼 자. 여러모로 시작과 이 끝쪽에 이 사법 리스크들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을 네. 수도 있었는데. 자. 근데 원주천 게이트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네. 있어요. 총 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하는 원주천 이번엔 유입 침사지 증설 사업입니다. 여기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졌죠. 상하수도 사업소의 담당 부서장이 원도급 업체 임원과 함께 사전에 만난 지역 업체 주식회사 D건설입니다. 여기는 다른 회사예요. 아까는 합자회사 D건설이었고 여기는 주식회사 D건설입니다. 주식회사 D건설이 83억 원 규모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됐는데 그러자 이제 드러내놓고 공사를 주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원도급 업체라 이렇게 사전에 만난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담당 부서장이 이렇게 주소한 자리에서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의 그 범죄의 도시에서 최민식이 다 미리 만나가지고 약간 너무 전형적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지 않겠어요? 뭐 어디 또 뭐 횟집 가서 만났어요? 근데 특히 문제가 된 건 이 주식회사 D건설 역시 원광수 시장 최측근 인사의 절친 CC가 운영하는 건설사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언론 보도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합자회사 헷갈리죠? 합자회사 D건설은 원광수 시장 최측근인 비서의 친형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D건설은 원광수 시장 최측근 인사의 절친이 운영하는 지금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최측근 인사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진짜 봤을 때. 그 친인척이 아니고서는 가까이 지내야만.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약간 그 시장 주변 측근들이 어떻게 보면 이권에 좀 개입하게 되네. 네네. 네. 뭐 할 말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아직 뭐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다. 의혹 제기만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시민들은 의심의 누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정황만 보면. 게다가 이 합자회사 D건설의 실질적 대표 A 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원광수 시장 최측근 비서의 친형 이 A 씨와 주식회사 D건설의 대표 C 씨,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 최측근 인사의 절친 이 C 씨 두 명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광수 시장 후보에게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기부자가 관급 공사를 이렇게 받았으면은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해버렸으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따른 원주천 게이트 의혹의 원광수 시장도 최근 시의회에서 결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과를 표명하는 건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사안이 컸다, 지역사회 파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원주천 게이트를 수사하다 보니까 불똥이토 시의회까지 튀었어요. 우리 국민의힘 유호연 시의원. 이번에 원주천 게이트를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뭐 지역구 족구장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호연 시의원 사무실과 자택이 지난 10월에 압수수색 당했는데
원주시의회 역사상 의원실이 압수수색 당한 건 사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 의원은 지금 그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를 대접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임기를 다 채우실 수가 있을까? 원주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뭐 구속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또 내년에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광수 시장 역시도 지금 업무 추진비도 뭐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역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원주는 이렇게 참 뒤숭숭했습니다. 뭐 수사도 진행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뭐 사법 리스크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근데 원주뿐만 아니라 뭐 정호 씨도 느끼겠지만 강원도 전반적으로 시끄럽어요. 그쵸. 이 사법 리스크가 왜 이렇게 커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저희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심규원 동해시장 지금 구속됐죠 이분. 네. 그래서 동해시장 역대 모든 민선 시장이 다 사법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연속 사법 처리 그렇더라고요. 징계로. 자 그리고 성추행 금품수수 인사개입 의혹으로 김진아 양양군수는 지금 주민 소환 위기에다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상태입니다. 지금 맞아요. 녹음 시점에서. 그래서 내년 초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분도 지금 사법 처리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관람차 영랑호 부교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 지금 재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죠. 불법 선거운동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증 1년 6개월째 재판 중. 아니 선거법 위반 재판은 우리가 633 원칙이라 그래서 1심 6개월 안에 끝내고 나머지는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 아닙니까? 30까지. 네. 근데 이분은 1심이 지금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끝나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들은 거 없어요? 아 이게 들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 증거들을 이제 제출 받아서 아니 검사가 뭐 증인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다 부르고 있더만. 증인을 부르는 것도 문제인데 네. 그 뭐 통화 녹음부터 해가지고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다 취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통화 녹음만 뭐 몇천 시간이 된다고 아이 클로버 노트 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챗 GPT 이런 거. 아니, 이거- 증거 이거- 능력이 없나? 다 들어봐야 돼? 이거 다 들어봐야 된다고. 아니 그런 거 해주는 업체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나 보네. 그러면 이분 임기 다 채우겠는데. 그러니까요. 신용 교사? 그래서 뭐 한간에는 네. 그 임기 안에 뭐 못 끝내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지연 전략의 그렇게 많이 일환이다? 제출한 게. 변호사를 잘 썼다. 이런 얘기도 네. 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교육단체에서는 신속 재판해라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리스크를 계속 달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화룡점정으로 김진태 강원지사 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서 어떻게 전국 이슈에 또 등판하셨습니다. 레고랜드 이후로 좀 잠잠한가 했는데 또 전국 뉴스에 나와버리셨어. 참지 못해. 김진태는 내가 살렸어. 이게 바로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것도 아마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조금 묻혔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곧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특히 정권이 지금 말로 향할수록 더더욱 김진태 지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무슨 같습니다. 시사 프로 MC처럼 펜 들고. 여기까지 정치 뉴스 한번 꼽아봤고 경제로 넘어가 보죠. 경제 우리 대표 축제로 발돋움한 만두 축제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만두 축제 경제 맞나요? 경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하던데 경제로 불렸습니다. 우리 또 원도심 활성화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3공인 네. 전통시장 살리기. 원광수시장이 원주 대표 축제로 육성 중인 만두 축제 올해 규모를 많이 늘렸는데 50만 명이 방문하고 직간접 경제 효과 1,010억 7천만 원이라고 추산이 됐어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봤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인제 주제로 있으니까 인제의 축제와 어쨌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제 대표 축제가 그거 아닌가? 인제 대표 축제가 빙어? 이제 빙어인가? 빙어 축제도 있고 네. 가을꽃 축제라고 가을꽃 해가지고 축제. 인제가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 축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왜- 꽃 하나 팔면 얼마? 국화 팔면 국화 팔아서 1억 넘게 버는 그
마을 주민이 계시죠. 아 그래요? 아 그 얘기했었어? 네, 아.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아마 저희 사석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아무튼, 나긴 아무튼. 하는데 아무튼 그 네. 축제가 있는데 그 이제 인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주최를 한단 말이죠. 아 인재문화재. 네네. 네, 근데 문화재단도 이제 어쨌든 이 축제의 경제적 효과나 방문객을 집계를 할 때 인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카메라? 그러면 네. 얼굴 인식으로요? 얼굴 인식으로 아 그게 돼요? 그게 뭐 시스템 구축이 됐대요. 인제는. 아니 그래서- 나뭐 중국에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상용화가 많이 되고 상용화가 네, 많이 됐구나. 제가 그 시스템을 봤는데 그거랑 유사해요. 아 그러면은 아. 중복 인원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거군요. 그렇죠. 중복 인원을 거르고 근데 오히려 그리고 그게 좀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모자를 쓰거나 우산을 쓰시면 인식이 안 돼. 그럼 그 사람 카운트가 안 되는 그 거네.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보수적으로 좀 집계가 되겠네. 그래서 인제가 원래 그 시스템 도입 전에는 그냥 인제도 이걸로 쟀단 말이죠. 손으로 네. 인력으로 그때는 그냥 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나갔다 들어와도 딸깍딸깍. 근데 그 시스템 도입한 뒤로 한 절반 가량 줄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정확한 축제 평가에 하지만 도움이 근데 되잖아요. 그게 어쨌든 인제문화재단은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할 수 있다. 그게 맞지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가을꽃 축제가 올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한 달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25만 정도가 왔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만두 축제 기사를 보고 아니 한 달 동안 25만이 왔는데 제가 그 축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하루에 10,000명 오는데 주차장이고 뭐 행사장이고 뭐 먹거리 장터고 뭐 미어터져 앉을 자리도 없고 주차장 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계속 뺑뺑이 돌려 차를. 근데 50만 명이면은 근데 하루에 50만 거의 한 명이었다? 15만 명 가까이 왔다고 하루에 하거든요. 15만 명씩 그 원도심에 모였다? 제가 봤을 땐 네. 거기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빽빽히 서 있기만 해도 15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강제로 꽉 채워놔도. 그렇지.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좀 돈 좀 들여가지고 네. 원주시에서 그 계측기를 달았다 그랬거든요. 입구 네. 쪽에다가.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걸 센서로 감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중복 체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들어갔다 나가는 걸 완전히 이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중복 합산된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쵸, 네. 그리고 누차 지적이 되지만 네. 원도심이라는 곳이 평소에도 사람이 많잖아요 주말에.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꼭 축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날 축제 때문 아닌데도 들어갔다 나오고도 막 그랬거든요. 나도 짓게 됐을 거야 아마 5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지 아마 이 통계로 믿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볼 때 시의회 네. 보면은 여당도 안 믿어.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 믿더라고 50만 아니 명. 저도 먼저 아는 쪽 방송 보니까 거기 뭐 과장님이신지 나오셔가지고 뭐 다른 지자체도 다 늘리는데 그거 보셨구나. 그 영상 보셨구나. 솔직히 실토했잖아요. 좀 모르겠다. 근데 20만 명도 뭐라 그랬는데 한술 더 떠서 50만이라 그러면은 아니 다른데 늘린다고 우리도 늘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이, 이게 정확한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될수록. 그쵸. 참고로 강릉 커피 축제가 아주 유명하죠. 44만 명 왔어요. 강릉 커피 축제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흥행하는 축제인데. 그리고 횡성 한우 축제도 30만 명 왔거든요. 여기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네. 단 2회밖에 안 된 만두 축제에서 50만 명 왔다. 땡카보다 많이 왔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축제는 강릉하면 커피, 횡성하면 한우 딱 인식이 오는데 원주하면 만두가 인식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아니잖아 솔직히. 네, 아직까지 인식이 안 난좀 되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고. 1010억 이건 여기 상인들한테 물어봐. 비도로 상인들한테 물어봐도 안 믿을 거야. 1010억은. 그러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제대로 된 평가 돈 들인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 아니 어쨌든 네. 저는 만두 축제 좋아요. 아 그럼요. 나는 네. 새로운 이 대표 음식 억지로 안 만들고 만두 기존에 원주에서 잘 되던 거 있잖아요. 뭐 만두 골목도 어느 정도 형성돼 그쵸.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가지고 이렇게 축제 여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네. 자꾸 오바세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실을 좀 강화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축제라는 게 남들이 인정해줘야 이제 브랜딩이 되고 브랜드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다 나 잘났다 뭐 보도자료 뭐 백날 쓴다고. 자화자찬. 네, 그럼요. 네.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낯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릉 커피 축제나 횡성 한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릉의 그 안목 해변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거길 포함해서 그게 일상에 되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맞아요. 횡성 한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만두 축제 나는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 얼마 전에 남양주 본가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두 축제 봤다는 거 광고에서 가고 싶었대.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막 만두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누나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시간 안 맞아서 못 갔다. 내년에 꼭 가고 싶다. 제가 내년에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네. 나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 그 동서울 터미널에도 뭐 많이 붙어 있죠. 그럼요. 원주 전광판이 아주 뭐 홍보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었었거든요.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내실을 좀 기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근데 또 예산을 더 늘렸어요. 8억으로 지금까지 2억 7천, 6억 그리고 이제 8억.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규모만 확대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보면은 지금 풍물시장 그리고 원주천 고수부지에 이어서 여차하면 원일로까지 막고 할 생각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범위만 확장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두를 평소에 다루지 않는 업체에서 그 만두 그냥 사서 들어오잖아요. 기성품을. 냉동 만두가 막 들어오고 그랬었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차라리 전국 각지에 정말 만두 장인들 확 불러 모은다든지 네. 전 세계의 다양한 만두를 맛본다든지 이걸 지금도 약간 있긴 한데 그렇죠. 요거를 아예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면은 냉동 만두 기성 만두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냉동 먹을 거면 비비고 사 먹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하다 못해 그런 업체들의 전문적인 그 부스가 있다거나. 그리고 정작 원주의 유명 만두 업체들은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 장사하는 게 더 이득이 나는 그렇죠. 거죠. 직접 참여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두 얘기 너무 길게 했네. 우리 다음 주에 더 떠들어야 되는데 만두 시간에서 여기까지 10대에서 좋은 소식으로 정한 겁니다. 대표 축제로 발 도둠했다. 원주 3대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땡카 만두 축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 저는 좀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다음 경제 소식. 불온 일반 산단이 올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비수도권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죠.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처음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요.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깎아주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특례 그리고 기업 상속 공제도 확대하고 정주 여건 개선하려고 민영주택 특별 공급도 추진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대로만 되면은 불온 산단 개발에 청신호 탄력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일을 못할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계획은 이렇습니다. 불온 일반 산단에는 2차 전지, 반도체, 의료기기, 융합 등 9개 기업이 2,9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저희가 작년 경제 소식으로는 불온 일반 산단 착공을 했는데 어쨌든 착공 이후에 올해는 또 기회발전 특구 지정까지 약간 희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의 문제는 앵커 기업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기업 역할을 해주는 맞아요. 기업. 그렇죠. 예를 들어 춘천은 그 더운 비주원인가요? 그렇죠. 그 IT 기업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앵커 기업 역할을 해주잖아요. 대기업에 준하기 때문에 거의. 그쵸. 그래서 더운 비주원이 있기 때문에 저 기업 혁신 파크까지도 지정이 됐던 건데 그렇죠. 네. 원주는 앵커 기업이 없으니까 그럼 구심점이 되는. 물론 만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앵커 역할까지는 안 된단 말이야. 사명.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여기 산단에 넣기에는 이미 충분히 거기는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앵커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그런 앵커 기업 유치 육성에 힘쓰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는 거고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쵸. 어쨌든 우리도 경제 발전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회발전 특구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전국 각지가 다 기회발전 특구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하다못해 수도권까지도 이제 규제를 풀어주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글쎄요 특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사진 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근데 춘천 떨어지지 않나 기회발전 특구? 춘천인. 네. 춘천은 기업 혁신 파크는 되고 기회 발전 특구는 떨어졌다. 맞아요.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산단 유치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잘 안 됐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좀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춘천 10대 뉴스 중 하나는 아마 기업 혁신 파크 지정이었어요. 저랑 아까 원주랑 춘천을 좀 비교하면은 그래도 원주가 그런 어쨌든 교통 인프라가 춘천보다는 왜 ITX 있잖아. GTX도 뚫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기 아 너무 내 위주로 생각했나? 아니 뭐 ITX로 뭐 자주 옮길 거야? 그런가? 자, 기업이 오기에는 원주가 그래도 이제 그렇죠. 동남권과도 어쨌든 이렇게 네. 연결돼 있으니까 남북권과도 그런 점이 유리하고 그걸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잘 살려면 좋죠. 예. 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인프라도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우리 김진태, 원강수 정부의 어떻게 보면 역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1,5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 인프라 4개를 건립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불온산단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반도체 교육센터는 학성동 옛 원주역 앞 그 견인차 주차장이죠. 네네. 거기다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도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센터를 설치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테스트베드 3+1이라고 하는데 인력 양성과 지금 테스트에 네.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활용 전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은 지금 그냥 뭐 테스트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면 인력 양성 기껏 다 용인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열심히 일이 벌어질 수 길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아직 삼성 반도체 공장 포기 안 했다고 하던데 연말 CU에서도 저 경제국장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도 지겹다. 삼성 잘 됐으면 좋겠다 해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저 언론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언론계에서는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기업 공장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대표해서 나온 건가요 지금? 한간에 이 흐름들. 네. 근데 사실 뭐 쉽지가 않죠. 뭐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네. 이게 뭐 공공연한 얘기죠. 이게 뭐 계속 뭐 얘기만 나오지 사실 뭐 확정된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참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그러니까요. 조기 투자하겠다 네. 발표가 났던 것 같던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용인 하나 지금 차리기도 힘든 마당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그 반도체 공장 유치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공장 때문에 네. 그 댐에 있는 물이 지금 다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화천 비롯해가지고 네. 지금 다 끌고 네. 가고 있어 난리 그래서 아닙니까? 그 인제가 이번에 빙어 축제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빙어 축제를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 빙어호에 물이 안 빠져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게 소양강댐 지사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래야 얼릴 수 있잖아요. 네. 수위가 낮아져야. 근데 물을 못 빼주는 이유가 소양강댐 지사가 이미 97%의 수량을 계약을 했어요. 그 산단이랑 산단에 공급해주기로 공급해주기로. 물을. 네, 그러니까 아하. 지금 물을 뺐다가 모자란다. 봄에 못 줄까봐.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축제를 못 아니 하더라도. 그러면 소양강 댐이 네. 이게 지금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게 그죠. 아니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축제를 못 하더라도 빼줄 수가 없다. 용인 반도체를 위해서 네. 근데 이게 뭐야? 뭐야? 근데 반도체 공장이 또 늘어나면 이제 세계 최대 규모로 하겠다는데 네. 물 다 끌어가야 되잖아. 아니 지금. 그럼 좀 모자라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양구에도 지금 저 댐질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내년에 물을 못 빼서 못 하고 그 다음에는 물이 없어서 못 하고. 아니 이게 언론에는 기후이기 때문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네. 속사정이 또 있었네. 그럼요. 아니 우리 김진태 도지사 뭐 하시는 거예요? 김진태 도지사가 좀 이런 걸 모르겠네 나는. 하여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도 우리 도란프유가 집권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좀 위축될 그쵸.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투자에 더 머뭇거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가에 들리는 게 원주도 원래 2차 전지 기업이 지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공장 설립하려고. 근데 미국 대선 결과 보고 지금 뭐 좀 파토 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좀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지금 약간 이렇게 올인하는 전략 과연 현명한 것일지 거듭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고요. 이번에는 사회로 넘어가 보지요.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부산까지 2시간대도 가능하다. 사통팔달 철도 인프라 강화. 올해 1월에 일단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착공을 했습니다. 수건 네네. 사업이었던. 그래서 2027년에 개통합니다. 근데 엄청 멀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또 내년에 2025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사실. 그러니까요. 아닌가? 네. 나만 이렇게 좀 빠르게 느껴지나? 아니요 뭐 예전에 우리 뭐 중앙선 복선 전철 원주역까지 오는 것도 그것도 뭐 2020년 이게 엄청 길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요? 2027년이면 금방이죠. 금방 갔죠? 네. 이게 개통하면은 강남까지 40분대 끊을 수 있고요. 인천까지도 87분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교통 편의성 대폭 확대가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인천 가는 게 뭐 인천 공항
강대강도 마찬가지만 월미도에 요즘에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겨가지고 한번 가볼까 싶은데 차로는 진짜 엄두가 안 나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인천 가는 길이 항상 막혀가지고 여기는 진짜 내가 정말 큰일이 아닌 이상은 못 가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87문 기차가 딱 할만하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번 달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뭐야? 네. 자기도 일본 갔다 왔네. 난 누구처럼 찬양하진 않아. 그래도 누가 또 찬양을 했다고. 막.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어디 가셨는데요? 다카마스. 다카마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사누키 우동의 아 그래요? 본산. 어디 근처예요? 그럼 알만한 대도시 어디 근처예요? 거기가 네. 뭐 위치가 짐작도 안 되네. 그 오사카보다는 오사카 쪽? 위쪽. 오사카 어쨌든 그 네. 라인 쪽. 네, 아무튼 거기 갔다 왔는데 그게 비행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인천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춘천으로 다시 가는 버스를 탔거든요. 아니 버스가 3시간이야. 이게 아 거기서 진이 다 빠져. 일본보다 오래 걸린다. 일본보다 더 오래 걸려. 그죠? 너무 힘들어. 근데 철도는 그나마 예측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답이 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영원한 떡밥이지만 수도권 전철까지 뚫린다면은 또 지하철 타고 가는 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하철이 아직도 없어요. 원주가 수도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우리 경춘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부터가 그래서 춘천선인데. 그래서 전철 타고 다 서울로 가나? 춘천 청년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네. 가기 쉬운 것도 안 좋은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12월 20일 최근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죠.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면서 원주와 부산 부전역이 KTX 이음으로 연결됩니다. 야. 그동안은 이음에서 무궁화호로 뭐 갈아타고 뭐 이런 일이 맞아요. 있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번에 이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은 3시간대. 이것만 해도 크게 줄었어요. 원래 한 4시간 이상 걸렸었는데 그쵸. 네, 네. 3시간대 주파 가능해졌고 내년 말에 신호 체계가 다 완성이 되면 2시간 10분대까지 또 끊을 수 있다. 이러면 진짜 말이 달라지죠. 네, 근데 처음에 이게 1시간 20분으로 보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역체감? 내가 그러니까. 뭐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1시간 20분 뭔가 뺏긴 느낌. 약간 그 이번 총선 출구조사 같은 느낌? 그런 게 약간 있어. 약간 그러니까, 그런. 아니, 내가 얻어보지도 못한 의석인데 뭔가, 200석은 넘는다. 아니, 근데- 뭔가 뺏긴 것 같아. 아니 50분은 격차가 크긴 하네. 너무. 그치. 근데 2시간 10분만 돼도 부산까지. 그쵸. 교통 맞아요. 혁명 아닙니까? 아. 옛날에 저 어머니하고 부산으로 이제 무궁화 비둘기호였어. 비둘기 막 무궁화호 막 계란을 뭐 계속 까먹고 막 6시간 걸렸어요. 거의 부산 가서. 진짜 6시간. 야, 근데 지금 2시간 진짜 근데 부산 진짜 비행기 안 타면 엄두가 안 나는데 이 정도면 2시간 10분. 할만하죠. 춘천은 그쵸. 안 됩니다. 네. 춘천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춘천 원주를 연결해야 돼. 철도. 참 아쉬워요. 참 아쉬워요. 빨리 연결해야 춘천- 된다. 그 강원도의 그 사통팔달 네. 그 철도 계획 중 하나가 또 춘천 원주 연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것도 빨리 돼야 할 텐데.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기차 타고 오는 걸. 그러니까 영원히 안 오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하여간 그렇고요. 자, 여기에 2035년 GTX D가 뚫리면은 원주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주파도 가능하다. 거의 뭐 출퇴근 등하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두 개에 비해 근데 이건 너무 판타지 아닙니까? 거의. 35년이면은 10년 뒤잖아요, 거의. 야, 내가 부록이 돼야 이거를 타볼 수가 있을 거다. 가까스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해도. 근데 지금 정부가 또 저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게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교통 인프라, 철도 인프라 강화가 좀 실감이 났던 올해였고요. 이어서 200년 홍수를 막기 위한 원주천댐이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원주천댐 준공 10월 31일이었습니다. 높이 46.5m, 길이 210m, 총 저수 용량 180만 톤 규모로 건설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인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콘크리트 생소해. 중력식 댐인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있으니까 읽는 겁니다.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총 사업비 90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대부분은 근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죠, 우리가. 맞아요. 네. 평소에는 자연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다가 홍수기의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는 홍수 조절형 댐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원주천이 범람하거나 인근 지역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리라 원주시 정부는 기대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정호 씨가 네. 아까 방송 저희도 얘기했지만 원고 보면서 댐이 필요해 원주에. 그러니까 저는 춘천에 살다 보니까 댐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을 가면은 제가 이제 그
방호 대상이 춘천댐이거든요. 아 춘천댐 지키세요? 제가 춘천댐 지킴입니다. 거기 댐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근데 춘천댐은 엄청 크거든요. 거기는. 그죠. 그리고 거기는 그래도 전력 생산을 합니다. 다목적이에요. 네, 다목적 댐인데 저는 우리는 원주천에다가 소박해. 네. 우리는 홍수 조절만.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댐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년 홍수를 막는다고 막아야죠. 했는데 그러면 어디 뭐 조선왕조 실력이 있었던 건가요? 왜 그래? 조선왕조 실록에 뭐 원주에서 홍수가 났었다가 기록이 있는 건가요? 200년 한번 온 거 막아야 된다고 기후 위기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네. 홍수 조절용으로 이제 지었다는 거고. 그래서 댐 주변에는 둘레길, 어린이 놀이터, 야외 무대, 풋살장, 공연 등 시민 여가 공간을 조성할 야무진 계획을 또 시정부는 세우고 있는데 네. 하지만 지금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간 운영비 20억 원을 누가 낼지. 그러니까 댐은 지었는데 돈은 누가 낼래?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야. 그리고 다목적으로 활용할지 아니 홍수 조절용으로만 활용할지를 두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원주시가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비는 솔직히 말해서 네. 국가가 다 지어줬잖아. 국비 다 투입해가지고. 네. 근데 운영비까지 국가 보고 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너무 김한석 장관 원주 사람이라고. 그렇지. 한몫 단단히 진행했다는 거지. 네. 김한 장관 있을 때요. 아니 이거 좀 근데 해줘. 여기 보면은 뭐 풋살장, 뭐 야외 무대, 어린이 놀이터, 뭐 시민 여가 공간 만든다는데 그렇죠. 연간 20억이면 이거 뭐 5개도 짓겠는데 매년 5개씩 짓겠어 20억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메인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 20억은 순수 댐 관리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변 인프라는 또 따로 비용이 그쵸,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거는 200억, 20억이면 이걸 다 하면 낫겠다 이런 거잖아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원주시는 아니 환경부가 운영해주면 우리는 그 25 여기다 조성하는데 그렇지. 쓸게. 알토란 같은 돈 아껴가지고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원주시는 어쨌든 이 물이 좀 차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좀 구경하는 맛도 나고 물이 막 텅 비어 있고 막 자연환경 맞아. 상태면 누가 오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춘천댐은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량이. 그럼 뭐 좀 땡 구경할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춘천댐은 그 수문 개방하는 게 이벤트. 그치 장관이지. 엄청 쏟아져 진짜. 와, 난 저 정도의 물이 소양강 댐도 막 그 개문할 때 엄청 불었다. 아니 어디서 흘러나온 물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술력을 좀 실감하는 네.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거야. 근데 원주천 댐은 만약 물이 안 차 있어? 누가 보러 가겠네. 안 그래도 작은 댐인데. 그냥 콘크리트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시 입장에서는 물을 좀 채워놓고 싶다. 하나씩 그러고 싶다. 아니 원주 이 환경부 입장에서 니네 홍수 조절용이라며. 그럼 평소에는 열어놔야지. 물을 왜 가두고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럼 다목적 댐으로 했었어야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홍수 조절용으로 통과해놓고서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원주시가 좀 무리수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원주천 댐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처럼 무슨 경제 공황을 뉴딜에 이런다. 그런 개념인가요, 이거는? 원주시 건설 업체를 내가 위한 없던 공황이 생기겠어 지금 이것 때문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게 주민 건의형으로 지었대잖아요 최초로. 그래서 니들이 원해서 지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냐.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누가 관리할지는. 결정은 완벽히 안 됐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뭐, 좀 네. 원주시 논리가 좀 궁색해서 김한섭의 결단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원주천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게 사실 원주천의 그 어쨌든 홍수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또 펼쳐지고 네네. 있잖아요. 뭐 저류지 사업도 펼쳐지고 있고 또 지금 천의 그 넓이를 넓히는 사업, 맞아요. 원주천을 넓히는 네. 사업도 있고 그 넓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저 관설동 벚나무 집단 벌목 사건이 또 일어났었기도 했었고 뉴스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봤습니다. 네. 또 나름 또 이슈였기 때문에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움을 또 자아내기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일들도 기억에 남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교육계의 수건이었죠. 원주 교육지원청 이전이 올해 4월 확정됐습니다. 무려 5수 끝에 교육부 승인을 받았어요. 대단한 이제 도전의 연속이었는데 그동안은 이 명륜동에 있는 지금 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번번이 좌절됐었어요. 예전에는 저 공설 뭡니까 저기
뭐라 그래 단설. 단설 네. 공립 섞었네 공립 단설 유치원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이마가 뭐 유치원 단체에서도 반대가 많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정부에서는 거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하겠다. 막 수영장, 돌봄 지원센터, 동아리실, 뭐 스터디 카페 갖추겠다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29년 3월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멀어 보이네. 맞아요. 이거는 좀 뭔가 27년, 아니, 29년 차이가 있어요. 29년이면은 그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 중에서는 새청사 못 가시는 분들 가실 수도 있습니다.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 맞아요. 요거는 저기 복합 커뮤니티 센터 2019년. 네네. 어제 못 보실 수도 있다. 재직 중에. 이른바 이제 원주 꾸미름 커뮤니티 센터인데 이 이름은 과연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칭이 항상 가칭인가요? 보고서에는 붙어야죠. 그리고 새 청사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거는 얼마 그래도 안 걸려요. 요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보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옛 학성초 부지에 39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 한 45년 됐잖아요. 지금 명륜동에 있는 그 오래됐죠. 교육청사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좁단 말이에요. 그때 원주 신고 얼마였겠습니까? 그쵸. 네. 그때 맞춰서 지은 거라서 딱 보기에도 왜소해 보여요. 이제 원주의 규모가 커졌으니까 또 제대로 근사하게 짓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 학성초 부지에 아예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걸지 아니면은 우리 그 남산골 문화센터처럼 그 있는 건물을 그대로 좀 살려서 하는 걸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 뭐 리모델링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게요. 이거 자세히 한번 찾아봐야겠네. 근데 뭐 공사 들어가는 거 보면 알겠죠. 근데 그쵸? 2029년인 걸 보니까 철거하고 짓는 것 같기도. 그런 것 같기도 이런 걸 하고요. 보면은 네. 약간 뭐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 수건서 올해 완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어서 문화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폐철로의 재탄생, 치악산 바람길 숲이 개통했습니다. 우리 원창목 전 시장의 꿈이었는데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16일이었어요. 중앙선 폐선 구간을 활용해서 우산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반곡역까지 걷기 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우선 1단계로 학성동 옛 원주역 부근을 제외한 10.3km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학성동에서 봉산동까지 일부 구간은 철로를 그대로 보존해서 따라서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국인 씨가 최근에 다녀왔다고 해서 맞아요. 한 인상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우리가 그 원주 철 그 뭐죠? 철길 저기 그 풍물시장 쪽에 그 철다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걸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보는 풍광 자체가 좀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네. 네. 위에서 내려다봐서 좋았다. 맞아요. 이 형이 그 엄청 권력지향적이라 아래로 위에서 이렇게 딱 그리고 그거는 좀 간지됐고 따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그 반대편 길로 이제 철길 지나서 그다음에 이제 반곡역 쪽으로 가는 더 길을 가보셨군요. 조금 더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전에 공사 중이었는데 금세 또 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약간 느낌이 그때 그 눈이 많이 쌓여서 그렇긴 했었는데 이게 제가 걸었던 길은 다 그 인도로 공사를 이미 다 해놔가지고 뭔가 이렇게 옛 철길을 걷는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덜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합 평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아쉬웠어요. 지금 개통했는데 뭘 좀 제안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 근데 그게 그리고 약간 경의선 숲 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 높게 잡아. 또. 너무 높게 하이엔드로 잡았어? 잡아 지금. 약간. 근데 그거랑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서 그런진 몰라도 이 형은 맨날 비교군이 막 불란서 막 서울 원주 규모에 맞게 좀 하면 그래요? 현실적 재현. 하여간 뭐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어떻습니까? 약간 주변에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뭔가 약간 카페든 가게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네. 여기다가 만두집들을 차리자, 만두 골목을 조성하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풍물시장이나 뭐 이런 원도심 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두 네네. 가게를 좀 접할 수 있도록 또 만두 먹고 커피 마시고 약간 산책하는 겸 이렇게 그쵸. 이어가는 네. 것도 좋겠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긴 했어요. 그게 왜냐면 길을 따라서 바로 옆쪽에 그 가정집이나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근데 그래서 너무 걷는 동안에 그런 그 좀 이렇게 이벤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들더라고요. 걷기만 돼 있다 지금. 네네. 초창기라서 콘텐츠가 부족하구나. 지금 진짜 그냥 걸어만 가다가 근데
그게 좀 지루해질 때쯤 이제 그 제가 갔을 때는 원주 터널까지만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맞아. 원주 터널 안에는 뭐 LED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거기에서 좀 흥미 요소들이 생겨났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요. 텀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약간 걷는데 약간 조금 어느 정도 걸으면 이게 약간 지루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개통 초반이니까 네네. 그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궁금한 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인도랑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전 구간이. 놀랍게도. 그래, 내가 옛날 보도자료에서 봤거든. 자전거도 탈 수 있다고. 맞아요. 맞죠? 네. 아니 왜냐면 사진만 보면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거나 이게 좀 자전거 애용을 자전거 도로 해야겠습니다. 갖다 구분돼 있어요. 네. 좋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 여러 가지는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도레미 시장과 연계한 중앙 광장이 있고요. 큰 나무 쉼터를 조성한 봉산 정원이 있고요. 보리밭과 은하수 조명을 설치한 원주 터널 이걸 말씀하신 제가 것 네, 같아요. 요거 갖다 150m랍니다. 네. 다목적 잔디 광장을 조성한 번제마을 숲이 있고요. 무지개 철길과 파라솔을 설치한 유교역 광장 이런 시민 여가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원주시 정부는 내년 2단계 사업으로 우산 철교를 리모델링하고요. 원주 센트럴파크 이거 원주역 앞에 약간 다 갈아엎었잖아요. 네네. 하고 있는데 조성을 끝내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인데 반공역에도 시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쯤이면은 이제 우산동부터 반공역까지 쭉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원 없이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10km라서 10km 그 자전거 타고도 좀 힘드네. 그쵸. 그래도 아니 근데- 요즘 러닝 크루 분들은 그쵸. 한강 둔치도 뭐 그럼요. 10km. 그리고 이게 어떤 나무를 식재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나무를 잘 몰라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눈이 많이 왔을 때 한번 걸었을 때 그러니까 뭐 걷는 게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게 확실히 계절마다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런 어쨌든 네, 묘미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것도 물어보고 싶네. 그래서 자꾸 춘천 얘기 오늘 너무 많이 하나? 춘천도 좀 걷기 좋은 도시입니까? 춘천이요? 네. 춘천은 뭐 걷기 좋은 것도 있지만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인 건 맞아요. 잘 돼 있어요. 예, 자전거 뭐 주말에 보면은 그 경춘선 타고 그쵸. 네. 자전거 동호인들이 엄청 옵니다, 진짜. 제가 또 한때 자전거 약간 유튜브 영상에 빠져가지고 전국 일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꼭 그 춘천에서 다시 서울로 오기. 그리고 진짜 동호인 분들은 아예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전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춘천까지. 네, 서울에서. 가평까지 다 거쳐가지고. 맞아요. 그게 북한산 그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저도 춘천 가면 받는 인상은 그 특히 공지천 쪽 그러니까 그쵸. 이런 관리가 참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사천 주변에 이런 깔끔하게 좀 정비가 돼 있는 모습. 우리 원주천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물론 원주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좀 비교가 됩니다. 가 보면은 느낌이 좀 달라요. 하여간 뭐 바람길 숲 개통했으니까 네. 좀 근데 저 좀 빛을 많이 궁금한 게 발했으면 있는데 좋겠고. 왜 이름이 바람길 숲이에요? 보통 바람 숲길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것은 공무원들도 헷갈려요. 언론들도 그러니까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둘 다 검색하면 다 나와. 바람숲길로 검색해도 나오고 네. 바람길 숲으로 검색해도 나오고. 아니 저는 보통 길이 뒤에 붙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핵심은 숲입니다. 숲이 핵심이야. 이것은 도심 네. 숲입니다. 나무가 우리 식재돼 있고. 센트럴 파크 같은 거라고. 길은 부차적인 것이고 도심 숲이 핵심이다. 안에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려고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도 정확히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장 과장님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려. 그러다가 누군가 이제 마지막에 사업 계획서에 쓴 대로 그냥 확정이 된 거야. 눈들도 헷갈림. 네. 그리고 인제 그러고 보니까 자작나무 숲 여기도 유명하지 않아요? 형님 자작나무 숲은 이미 월드 클래스야. 그럼요. 전 세계가 주목합니까?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제 자작나무는 그럼요. 뭐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 뭐 지향산 바람길 숲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그 1박 2일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니 원주도 저기 호정과 자작나무 숲 있지 않나요? 아닌가? 맞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우리도 있어요. 있어요. 못지 않습니다.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인제도 걷기 좋은 도시죠? 인제요. 근데 인제는 사실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험준합니까 아무래도 지역이? 근데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거기 설악산부터 해서 뭐 많은 산들이 있으니까 많이 오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트레킹의 도시. 트레킹 도시. 매력이 있네요. 매력 있죠. 저는 좀 네.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작년에는 113년 만에 지광 국사탑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맞아요. 올해는 복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제 모습을 드디어 찾았어요.
지난 11월이었습니다. 복원 끝난 게 독특한 구조,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 장식으로 고려 미술의 백미로 불리며 무슨 퀴즈쇼 같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개성 있는 불탑으로 꼽히는 국보 문화유산은 정답. 삐비. 이 고려시대 국사 해린의 공적을 기리고자 1070년에서 1085년 사이 불온면 법천사지에 세운 승탑, 그것이 바로 지광 국사탑입니다. 식민지기에는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서울로 겨우 돌아오고요. 한국 전쟁 때는 폭격을 맞아 부서지는 곡절을 겪었죠. 야, 서울이 아니라 원주 있었다면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을까. 원주는 폭격이 없나요? 나는 원주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약간 국가유산청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복원한 끝에 작년 8월 원주로 부지의 31점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으로 가져온 거예요. 맞아요. 가져오고 네. 조립해야 되니까. 그 이후 법천사지 유적 전시관 안에서 부재를 조립해 이번에 탑을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이게 저도 이 기사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 처음에 뭐 밖에다가 조립하느냐, 그렇죠. 안에다 조립하냐 그 얘기 전통을 있었잖아요. 살리느냐, 네네. 아니면 네. 복원의 용이함을 고려하느냐. 근데 사실 전시관 안에다가 탑 복원한 걸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기사 나왔을 때 기대가 되긴 했었어요. 어쨌든. 안에다 한 거는 유니크하니까.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뭐 좀 그렇게 가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아우라를 느껴보고 싶다. 오히려 또 실내에 물론 완전히 정통적으로 복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쵸? 또 네. 요즘 같은 날씨 생각하면 실내 복원하는 게 폭우, 폭설, 폭염, 뭐 기후 위기로부터 또 지키는 하나 아닐까? 뭐 스페인의 뭐 석회암 조각사 코가 없어지고 우리는 석탑 지붕이 막 마모되고 막 이럴 수도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맛있긴 해도 실내도 나쁘지 않다. 네네. 하도 불오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날 잡고 쉽지 가야 돼. 않아, 제가 진짜. 거돈 사지까지는 가봤는데 네. 아직 법천 사지 쪽은 못 가봐가지고 여기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목표 중 하나로 하나 잡아 놓겠습니다. 지켜야 될 텐데 꼭. 마지막으로 대반전 드라마 원주 DB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3월이었습니다. 2019-2020 시즌 이후 4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이었어요. 김주성 감독 체제에서 대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그쵸. 그 직전 네. 시즌 네. 7위였는데 바로 우승을 해버렸어. 그것도 개막 이후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었습니다. 디드릭, 로슨, 이선, 알바노, 강상재, 김종규 주축 선수들이 모처럼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죠. 풀 전력의 DB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플레이오프에서 4강에서 부산 KCC에게 1승 3패로 밀리면서 탈락했습니다. 통합 우승의 꿈은 좌절이 됐다. 3차전 오심이 아직까지도 통한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 시즌은 어떠냐? 지금 23경기를 했는데 DB가 11승 12패 지금 승률이 5할이 안 돼요. 네. 6위입니다. 6위. 간신히 6강에 지금 걸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DB의 행보.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1라운드 부진해가지고 우리가 네. 특집 방송까지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때 전화로 전화로까지 하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그때는 꼴찌였는데 꼴찌였는데 많이 2라운드에서 많이 반등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쇄신이 좀 됐나 봐. 네. 수석 코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석 코치가 사퇴하고 나서 문제였다. 바꿨나 이게 또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또 묘하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팀 케미가 다시 살아났는지 맞아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알바노 선수가 네. 살아나니까. 살아났습니까? 네. 하드콜에 적응했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때 지적했던 우려점이 알바노가 너무 못한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알바노가 좀 살아나서 그러니까 왜 살아났냐고요? 그래도 좀 하드콜에 전문가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하드콜에 그래도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한 라운드를 뛰어 보니까 하지만 일시 적응일 네.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 못 간다 적응. 하지만 생각보다 잘 적응했다. 생각보다 잘 적응했는데 알바노의 능력은 우리 이상이었다. 아직 기대. 완벽 적응하는 것 같진 않아요. 더 부족해요? 네. 야 그러면은 완벽 적응할 경우에는 정말 그럼요. 연승 고공행진 네. 이어갈 것이다. 근데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맞아요. 지금 강상재 선수도 얼마 전에 강상재, 부상 당했잖아요. 김종규, 김종규도 부상. 네. 그 또 뭐 유현준 선수는 아예 은퇴. 이런. 본인이 맞아. 그래서 어디 제가 카드뉴스였나 어디를 봤는데 그 DB 연봉 3위 그 상위 5인이 다 지금 경기를 못 나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오누아쿠도 부상. 네. 또 악몽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근데 그 누굽니까? 저 지미 지미 카터가 카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요. 로버트 카터. 태무산 디드릭 네. 로슨. 로버트 카터가
1순위입니다. 1픽입니다. 아니 근데 정호 씨가 잘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얘 심상치 그럼요. 않다. 네, 오히려 오누아쿠보다 중용될 수 있다. 오너프 2순위입니다. 저희 이게 왜 그래? 이게 트릭입니다. 트릭. 아니 어쨌든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또 살아났기 네. 때문에 계속 뭐 처져 있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고 쭉쭉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 올해는 우리가 한번 반전 드라마 더 써보자. 자, 뭐 우리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또 반전. 어차피 뭐 1위 아직 할 수 있죠? 우리.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6강 가서 우승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그럼요. 진짜.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아직 이번에 챔결을 가봐야죠. 네. 네. 잘해줬으면 좋겠다. 한결 못 간지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 생각 들고 올해는 참 뭐 원주 DB뿐만 아니라 이 강원 스포츠계 경사가 또 많았어요. 우리 맞아요. 강원 네. FC도 어쨌든 엄청난 또 아, 한국 축구 그럼요. 이별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네. 준우승이라는 그런 거 했고 뭐 올림픽에서 또 강원 선수들의 선전도 돋보였던 것 같고 강원도 이제 강원도 선수들이 또 이제 전국체전에서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네네. 했었고 여러 가지로 겹경사가 많았었는데 스포츠 팬으로서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화만 좀 잘 나가면 우리 영서의 연고가 있는 하나.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새 구장에서 내년 대전에서 네.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10대 뉴스 전반적으로 꼽아봤는데 뭐 어떠세요, 종호 씨? 이게 원주 네. 바깥에서 보신 거랑 네. 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까? 비슷한데요. 네. 참 원주가 뭐 다사다난했네요. 작년에. 와 진짜 뭐 올해 아주 다사다난하고. 야. 아니 도민일보 데스크는 네. 다 이런 식으로 제목 답니까? 다사다다. 다사다난하네. 원주. 반복이야 뭐야? 원주 재밌네요. 뭐 또 기억에 남는 뉴스 있어요? 원주 관련해서? 원주에서 기억에 남는 뭐 걸. 가십거리든 뭐든. 네. 아. 20대 뉴스 말고. 네. CS 말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송곳 포구 같은 것도 있었잖아.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그 원주 명령 직접 적었어. 거기만 내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걸. 네. 저는 그 올해 원주 아는 척 컨텐츠 중에 네.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행정감사 리뷰였거든요. 그거 봤어 그거를? 진짜 다 봤어요 그거. 이야.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리얼? 장면은 네. 그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원광수 시장이 그 업무 추진비 사용한 것 중에 뭐 기자 간담회를 맞아요. 오전 8시 반? 홍천 가가지고 한 홍천에서. 거. 그것도 토요일 날? 네. 제가 원주시 출입 기자였으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어도 사실 문제야, 아니어도 그 그거. 문제인데. 사실이어도 문제야. 이건 아니다. 아니 토요일 8시 반에 기자들을 불러서 뭔 간담회를 해? 홍천에서. 진짜 원주가 아니에요. 원주도 아닌데. 원주 주재 기자 따라가야죠 근데. 그걸 왜 부르냐고. 아니 그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기자 출신이면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는 거 알 거 아니야. 아니까 그러는 거야. 야, 기자의 애환을 좀 이입을 하셨군요 그때. 좀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석연치 않다. 이건 좀 아닌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좀 있었습니다. 뭐 총선 결과도 사실 있었고 아. 올해 총선이 있었는데 참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 이게- 12월에 그 빅 이벤트가 그러니까 다 삼켜버렸어. 원주는 무승부가 났고 춘천도 무승부가 났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인재저거 누구죠? 저기 이양수. 이양수인가? 이양수 이양수 그렇고 잡초 영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원주 MBC 상대 소송 완패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이슈로는. 그리고 이제 사회는 아까 말했던 이 벚꽃 벚나무 학살 사건도 있었고 네. 집단 벌목 사건, 그 로드 FC 보조금 논란, 뭐 문화도시 야구협회 무혐의, 우리 국인 씨가 또 어쨌든 에이, 내부 거래자 의혹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었던 혐의를 실수 피의자로. 있었던 피의자에서 혐의에 벗어날 수 있었던 네. 그리고 세금으로 만든 유튜브 조회수 논란도 있었고 야 맞아요. 이거 춘천 강릉 이런 데서 어떻게 봤을까 난 궁금해. 맞네. 저럴 수도 있구나. 세금으로 조회수 늘린 사건도 있었고요. 또 부적절한 암벽 코스명 논란도 있었는데 이건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만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야 어린이병원 이제 2개소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그거까지는 제가 들었죠. 쓰고 저 제 보건의료 이슈로. 그쵸, 네. 맞아요. 지금 원주 의료원하고 또 하나가 저 강원 감영 쪽에 있는 네,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병원. 우리 애들 소아과. 네, 거기 2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쵸. 춘천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춘천도 문제죠. 네, 다 부족해요. 지금. 뭐 강원대병원이랑 한림대병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응급실에서 아기들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이미 기대한다. 이슈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가 더 네. 그냥 그쵸. 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네. 추구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평장리 축산단지 여기가 참 이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심했었는데 강원도 첫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이제 강제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487억 원을 투입한 단계천 이게 생태하천인데 결국에는 문제가 부실공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폭우 때 난리가 났었죠. 이거 뭐 네. 그래가지고 오수 유입되고 막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결국 복원을 하는 생태하천을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단계천이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우산동, 우산동 있는. 네. 그 제가 주차장 있던 거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원주에 추석 때인가 와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춘천에 있을 때 그 소양강변을 자주 뛰거든요. 네. 러닝 크루세요? 아니 러닝 크루는 아니고 제가 러닝 크루는 아니고 그래요? 개인입니다. 황급히 부인하시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원주에서도 한번 뛰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단계천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왜 막아놓는 거예요? 저 폭우 이후로 막아놨어요. 공사해야 돼가지고. 아니 맞아요. 뭘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하반기에는 이용을 못했어요 거의 네. 폭우 이후로. 그래가지고 저는 원주 그 단계천 생겼다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그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위험 지역입니다. 아, 방송이 나와요?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 있대. 굳이. 그러니까 이거 막아놨는데 뭔가 들어가면 안 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욕을 자극해.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내년에 이제 다시 개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인 씨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림책 도서관도 개소를 해서 네네. 지금 다 한참 운영 중인데 근데 맞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이 좀 삭감됐던데 이게 내실 강화를 국인 씨가 주문했는데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주에 또 특색 있는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정우 씨는 근데 뭐 올해 전체 통틀어서 뭐 강원도든 뭐든 그냥 생각나는 10대 뉴스 뭐 이 이슈 하나 꼽고 싶다. 뭐 있어요? 강원도에서요? 뭐 전국으로 봐도 전체? 좋고 뭐,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중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사실 DB보다는 올해 강원 FC가 준우승이. 그럼요. 저는 올해 그래도 직관 좀 많이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유니폼을 못 사가지고 왜 못 샀지? 그 제가 마지막 경기에서 살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유니폼을 안 판대요. 뭐예요? 아니 그게 양현준 선수의 마지막인데 양민혁. 양민혁 왜 마케팅을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마지막 이제 양민혁 선수가 이제 가기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땐 리셀러들이 붙을까봐 일부러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아예 안 파는 그러니까 게 맞나? 내 말이 아니 오히려 그러면 더 팔아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급을 더 늘리는 방법을 취하는 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강원 FC 항상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재고를 다 팔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많아. 재고를 남기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지 뭐 이게 긴축 재정인가봐. 수량도 조금 찍고 네. 공급도 찔끔찔끔해. 어떡하겠어 아껴야지. 아니 근데 많이 찍어야 많이 사주고 그게 수익으로 돌아올 텐데 그거를 MD 수익으로는 안 되나 봐. 그러니까 관심 없나 봐. 근데 요즘엔 그것 때문에 프리오더를 또 많이 받기도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도민 구단 사정이 그렇지 않나 봐. 내년에는 그래서 춘천에서 할 때 살려고. 뭐 어쨌든 네. 강원 FC 극갓 공로를 꼽아주셨군요. 제가 세상이 내란이 일어나든 말든 그럼요. 축구는 돌아간다. 그럼요. 공은 둥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같고요. 그러면은 2024 원주 10대 뉴스 연말 결산은 여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2025년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 옛날에 우리 저 논스톱 2, 뭐 3 보면은 막 이렇게 미래 상상하는 씬 보면 그때 2025년 이런 거 나오면 막 지하철이 하늘을 떠다니고 막 이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럴 때 나온 게 2025년이거든. 꼭 백투더퓨처 이런 데 나오는데. 맞아요. 25년쯤 되면 자동차는 하늘을 날고 있어야 그래. 돼. 근데 벌써 왔다고 이제 2025년. 이게 난 현실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너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새해는 어김없이 오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나이로 30이 되는데 남들은 또 각오를 갖게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씩 먹으니까 나름 또 목표를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년 목표 저요. 하나씩 좀 밝히고 끝내보죠.
내년 네, 뭐 소소한 것도 좋아요. 그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새해 목표로 삼는 네. 건강이지 삼대. 않을까요? 건강. 3대 목표. 아 너무 나이 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건강 얘기하니까. 야, 물론 근데-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국인이 형 앞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새삼 느껴집니다. 아, 진짜 그럼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네. 다르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이거 진짜. 이제 진짜 30 되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배속으로 아니, 뭐가 그렇게 늘어나요. 힘들어요? 나이 먹을수록 뭐가 그렇게 힘들어? 체력이 금방 지쳐? 달라요. 와, 그래서 제가 요즘 안 먹던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제가 그래, 먹긴 런닝을 먹어야 돼. 시작한 이유도 건강 때문에. 제가 그 건강검진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건강검진에서 아주 적신호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의사 선생님이 좀 웬만하면 운동하시죠 이제. 네. 빨리 해야 된다. 네. 나는 건강 검진도 안 받고 있어 지금. 그래. 받아야겠어 빨리. 받으세요. 올해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리고- 내년 받아야지. 내년 목표. 진짜 그리고 영양제는 네. 하루라도 어릴 때 먹어야 그게 더 끝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네. 제가 요즘 그래서 바이타민, 루테인, 그다음에 오메가 3 나도 좀 추천해 줘. 그리고 제가 간은 아. 뭐죠? 간에 좋은 그것까지. 간에 좋은 뭐 좀 네. 간 때문이 아니 참. 그것까지. 근데 그 간에 좋은 영양제는 그것도 네. 잘 먹어야 된대요. 이게 그렇다고 어쨌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과하게 먹으면은 네. 오히려 그 간에 간에 네. 너무 영향을 줘가지고 네. 끝나고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이런 거 잘 너무 모르고 살아가지고. 네. 그래서 건강 저는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좀 건강을 챙기는. 더 체중 감량도 하고 네. 좀 더 건강한 한 해가. 이 우리가 화면 비포 애프터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원주하는 저 화면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점점 말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어쨌든 다수의 출연을 약속해 주셨고요. 아유, 네. 그러면 이제 뭐 빼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전화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매년 꼭 매주 전화 연결하자. 그러니까요. 이주에 김정호 해가지고. 하세요. 저 어차피 인제에서 핑핑 놉니다. 이 방송을 나가도 돼? 그렇고. 자, 후기 씨는요. 근데 저도 네. 비슷하게 진짜 이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원래 계절에 한 번 이상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잔잔바리로 아프는 것보다 한 번 크게 아프고 네. 뭐한 6개월 1년 동안 안 아파요. 근데 이번 겨울에 벌써 몸살을 2번 막 이상 겪는 잔고장이 거예요. 많이 나는 시기가 네.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더 건강 좀 챙겨야겠다. 어떻게 챙기시려고? 아니, 저도 그래서 네. 이렇게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서 다이어트는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다이어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게 됐어요. 그럼 염두에 두신 게 뭐 있어요? 저도 러닝. 다 열었니야. 네. 러닝이야. 근데 제가 난 뛰는 거 싫어.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네. 그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는데 네. 내 체력을 길러준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크게 받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저랑 탁구 치시죠. 탁구? 탁구 좋죠. 탁구 못 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탁구. 좀 제대로 한번 쳐보고 싶어요. 요즘 탁구가 또 다시 약간 붐이에요. 보면 네. 붐이 올라오는데요? 유튜브도 많이 나옵니다. 탁구 맞아요. 유튜브. 네. 그래서 그 피식 대학이 요즘 그래요? 탁구 컨텐츠를 시작했던데 그 온갖 매너를 다 보여주는 야차룰 야차를. 맞죠. 그래서 뭐 러닝, 그다음에 뭐 날 좀 따뜻해지면 뭐 자전거도 뭐 자전거. 타고 저 다니고. 자전거도 네. 아직 나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저번에 아 강풍 왔을 때 원주천에 나뭇가지 날리는데 나뭇가지 그 쓰러져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밟고 지나갔다가 기어에 껴가지고 기어가고 휘어가지고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시콜콜한 얘기 해봤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약간 좀 더 약간 여러모로 인풋을 좀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최근 들어서 이게 어휘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게 책도 좀 읽어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목표 너무 많아져. 목표 너무 안 돼, 많아져요. 안 돼. 이거 많아지면 안 돼. 딱 할 수 있는 거 운동. 일단. 운동 좋아요. 나도 딱 하나. 뭐요? 아이미용 내한 공연 티켓팅 성공. 내년 4월에 옵니다. 드디어 역시. 꿈에 그리던 나의 수건서. 역시 친일파. 아니 친일파가 아니라 제가 그 요아소비 콘서트 티켓팅 정말 간신히 성공했는데 이 아이미용까지 진짜 성공하는 겹경사를 맞이하고 싶다. 이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이 아이미용 팬이 계실 거거든요. 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꼭 성공해서 네. 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안 돼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둘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요거 하나라도 꼭 이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연말 소회 그리고 내년 목표
이런 거 있으면 원주하는 척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않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정우 씨는 뭘로 들으세요? 이제? 저는 유튜브로 많이 듣습니다. 아 유튜브로 보세요? 네. 오, 영상까지 보세요? 아 영상은 잘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운전하는 와중에 듣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거든요. 아, 그래요? 운전하면서. 네. 오. 맞아. 근데 저도 약간 제가 듣는 팟캐스트도 팟빵에서 분명히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로 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화면에 굳이 안 보더라도. 그리고 네. 영상 그 퀄리티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 요즘 살짝 PPT 정도 넣는 거죠. 네. 아 근데 음질 손실이 좀 있어서 아,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서 듣는 걸 좀 권장하는. 네. 아니 근데 뭐 노래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뭐 음질 손실 좀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팟캐스트잖아요. 뭐 우리 방송에 그리고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내년에도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내년에도 바쁘겠죠? 또 뜻하지 않게 대선 특집 방송을 지금 그러니까요. 준비하게 다녀가지고 그래요. 정우 씨 한번 모실까요? 네. 그때? 인재 동양. 인제 동양도 한번 인제 체크해보고. 동양, 인제 동양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올해 마지막 원주하는 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